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드림카 목록에 꼭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의 조화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각이 살아있는데도 동글동글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들을 잘 소화시켜주고 있는데요. 볼륨감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각을 잘 살려주면서 끝부분을 동글동글하게 처리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덩어리감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 모난 부분이 없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아래쪽에 퍼들램프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 앞뒤 도어 손잡이 안쪽에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 도어를 열어보면 탈 때 이 퍼들램프부터 풋램프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약간 아래쪽에 있어서 운전석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운전할 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아래서 보면 굉장히 진한 편이고요. 실내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를 중심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안전벨트 레버 끝부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ED로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 중앙은 상당히 적극적인 편인데 센터 터널 좌우측은 살짝 아쉽네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에 전면 틴팅이 좀 진한 편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일정하게 하향등과 상향등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좋고요. 확실히 이 헤드램프가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야간 시야 굉장히 좋은데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전혀 거슬리는 것 없고 고르게 분사되면서 끝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특히 이 상향과 하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인데다가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보시는 것처럼 순차 점등 방식이고요. 비상등을 작동시켰을 때 뒤쪽은 순차 점등 방식인데요. 앞쪽에서는 그냥 일반 형태로 들어옵니다. 6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6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토크는 66.3kg/S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SUV지만 차고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물론 차고 조절이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조금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특히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돌격형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스포티한 주행 질감에 잘 어울리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은 22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2입니다. 본닛과 팬더 쪽에 약간의 장식이 붙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는 걸로 알고 있고요. A필러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를 해줬고, 역시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를 해줘서 바깥에서 봤을 때의 입체감 같은 것들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보시면 유리 부분하고 이 철판이 만나는 이 부분에 몰딩이 없이 그냥 이
철판으로 쭉 연결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디자인 마무리나 일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살려주고 차가 확실히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큼직한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디젤이라서 요소수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루프에 샤크 안테나가 두 개 딱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아이덴티티라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아무튼 개성 강하면서 좀 딱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SUV지만 스포일러가 굉장히 두툼하고 그 역할을 잘 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뒷유리는 깔끔한데요. 워셔액 나오는 부분하고 뒤쪽에 와이퍼가 안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날렵한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덩어리감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고요. 테일라이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일체감을 높여주면서 기능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레터링 큼직하고요.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 잘 담아주고 있고요. 직관형으로 머플러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플러도 듀얼 타입이 아니고 운전석 쪽만 싱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버튼 살짝 누르면 동작하고요. 모터 소음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줍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 여유 좋은 편이고요. 이 랜드로버 차량들 보면은 내장재의 진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두툼하고 고급스러우면서 내구성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 12V 파워 아울렛 꼼꼼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 같은 거 걸 수 있도록 고리도 양쪽 다 갖춰놨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물망을 올리면 이 부분에도 약간의 수납이 가능합니다. 의자를 접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는데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차고 조절이 가능하죠. 무거운 큰 짐 같은 거 실을 때 차고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들어 올려보면 바닥에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고 진짜 리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22인치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차라리 펑크 스리킷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대부분 이 차 오프로드에서 사용 안 하고 온로드에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되게 두툼하게 바닥 처리되어 있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 좋을 것 같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알루미늄 장식 같은 것들도 참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잘 돼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LED로 조명 챙겨놨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다른 랜드로버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금속하고 이 우레탄 재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 같은 것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디자인이 좀 투박하긴 하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원납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데요. 차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도어는 제법 두꺼운 편이고 소프트 크로징이 적용되죠. 실내는 밝은 톤하고 어두운 톤이 섞여 있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차량이면은 조금 시트 컬러에 욕심을 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 굉장히 넓어서 실내에서 느끼는 이 개방감이나 쾌적한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도어 쪽 보시면 이 트림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패브릭하고 가죽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기본적인 시트 컨트롤은 이쪽에서 되고 헤드레스트나 날개조임, 등받이 이 안쪽에 있는 럼버 서포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화면 안으로 들어가서 메뉴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손잡이가 조금 문 여닫는 이 레버가 이 앞쪽에 있는데 그렇게 편안한 위치는 아닙니다. 레버도 조금 뻑뻑하고요. 락 언락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런 이 테두리 부분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마무리도 굉장히 좋고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히는데 안 보이는 손이 닿는 부분이긴 한데 잘 안 보이는 부분도 벨벳으로 꼼꼼하게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가죽이에요. 만져보면 내포켓 크기나 각도 좋고요.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살짝 덧대져 있고 랜드로버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고급스럽고 단순한 디자인인데 최근 랜드로버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죠. 센터 터널은 앞쪽에서부터 유연하게 떨어지고 특히 암레스트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측면은 모두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살짝 이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에 잘 안 잡히는데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요. 페달은 오르건 타입이고 풋레스트는 이 전체를 좀 덮을 수 있도록 커버가 좀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 있고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런 데도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 상단이나 이 중앙 크러쉬패드 중앙 보시면 마무리가 정말 고급스럽네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 초기 시동 시의 소음이나 진동 같은 부분은 확실히 직렬 6기통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웬만한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하고 견줘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느낌이 꽤 좋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포커스냐 지도냐 아니면 다이얼로 선택할 수 있느냐도 다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 정보 패널 안쪽에 있는 부분도 트립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해놨는데 뭐 4x4가 보여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크게 볼지, 빈 패널로 볼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연동할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방향 지시 등 이 시그널 소리가 되게 독특합니다. HUD는 크기 큼직하고요. 뚜렷하게 보이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서 활용이 편리하죠. 조금 제가 바깥쪽에 주차선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스티어링 휠 상단도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잘 감싸져 있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클러스 안쪽에 메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트래킹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볼륨 컨트롤은 이 롤 방식입니다. 음성 명령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ZF4의 8단 미션은 단과 단 사이에 이 오르고 내릴 때의 유연한 느낌, 그리고 빠릿빠릿한 느낌 두 가지 다를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등 스위치는 거리도 멀고 좀 작아가지고 조작하기에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체형이 다리가 짧고 팔이 길어서 웬만하면은 몸이 안 움직이고 다 컨트롤이 가능한데, 제가 약간 몸을 움직일 정도면 일반적인 체형을 갖고 계신 분이면 무조건 몸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에어벤트 위치 적당하고 큼직한 메인 패널은 측면에서 보면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티맵을 연동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티맵 사용하면은 조금 더 인터페이스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메뉴 들어가 보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날개 부분 조임이라든가 미세하게 조정하는 부분들은 다 이 안쪽에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응이 되고 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썩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진했을 때 카메라가 굉장히 밝은 편이고 해상도도 좋고요. 특히 이 어라운드 뷰를 켰을 때에 이런데 왜곡 같은 것들이 적어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앞뒤가 연동돼서 유연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 중간에 이 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거든요.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위치도 그렇고 사용하기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선 충전을 진행할 때 스마트폰의 발열이 조금 심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공조장치가 되게 직관적인데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토 모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누르면은 기본 세팅이고, 그걸 한 번 더 누르면 열선하고 통풍을 각각 3단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통풍 시트는 2단 키면은 추울 정도예요. 3단은 등이나 엉덩이가 좀 시릴 정도고 조금 오버하면은요 1단만 켜도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대응해주고 있고요. 공조장치 물리키는 아니지만 터치 방식으로 바깥쪽에 빼낸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는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놨다가 한 번 더 하면 S모드로 전환이 되고, P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동 버튼 뒤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다이얼 방식, 그리고 푸시 타입의 버튼, 볼륨 컨트롤하고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이고, 터레인 컨트롤 시스템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모드 한번 쭉 보여드려 볼까요? 다이나믹 모드 있고요. 에코, 컴포트,
풀 자갈 눈길, 여기서부터 터레인이죠. 진흙 바퀴 자국. 이 바퀴 자국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조금 특이하게 된 것 같아요. 도강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터레인 컨트롤에 따라서 차고가 같이 연동돼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컵홀더 2개 있고, 슬라이딩, 요런 데도 재질 되게 좋고요. 보기에도 고급스럽지만 만졌을 때 이 텍스처가 정말 좋습니다. 컵홀더를 뒤로 이렇게 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또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각각 갖춰 놓고 있고요.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이 공간만 잘 활용하셔도 수납이 불편하진 않겠는데요.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냉장고 구성이 되어 있고, 냉장고는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정말 시원해서 이렇게 음료수 많이 넣어놓고 다니셔도 멀리 다닐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버튼 형태로, 여기도 조금 사용하기 편리한 건 아닌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조수석 수납 공간 아래쪽이 보이고요. 위쪽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는데, 여기도 카펫 같은 거, 벨벳 같은 걸로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안쪽에 LED로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요. 조명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은 조금 어두울 것 같은데 여기 커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공간 넉넉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메르디안이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내장재도 고급스럽고, 이 안쪽에서 손잡이 같은 것도 가죽이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선바이저는 좀 두툼한 맛이 있고 큼직하고요. 거울은 작은데 양쪽으로 은은하게 들어오는 LED 타입의 조명이 좋았습니다. 클립 같은 거는 여기 꼼꼼하게 챙겨놨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인데요. 일단 이너 커튼도 롤스크린도 전동으로 지원이 되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유리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작동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요. 그리고 틸팅 되고 뒤쪽으로 아웃슬라이딩 돼서 큰 면적이 뒤로 이렇게 중첩돼서 위로 올라가니까 개방감이 상당하죠. 실내등은 터치 타입이고요. LED 구성인데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옵니다. 굉장히 밝은 편이고, 디지털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시야가 좋고, 일반 미러로 했을 때에는 이 정도? 이것도 테두리가 얇고 약간 광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 이 카메라로 일정하게 비춰주면 이게 좋죠. 각도 조절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됩니다. 뒷좌석입니다. 개폐 각도가 크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공간 좋고요. 유리는 아쉽지만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만큼 남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죠. 하지만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 뒷좌석도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렇게 전동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조절 폭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좋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이 천으로 된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이 내장 정말 고급스럽네요. 앞쪽하고 같은 구성의 레버 그리고 락 언락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배폭이 큼직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발받침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바닥은 평평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발 공간 여유 좋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시트 컬러 매칭이 참 좋죠. 헤드레스트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폭신폭신해서 이런 것들은 타 브랜드에서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려보면 일단 수납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깊이도 있고 폭이 넓고요. 이렇게 닫으면 되고,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열어서 펼쳐지는 방식,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텐션도 있어서 잡소리도 많이 안 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암레스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개방감이 되게 좋죠. 에어벤트는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도 좌측 우측이 다르게 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앞쪽과 마찬가지로 멀티펑션 공조장치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도 통풍 시트 3단으로 안 잡히나요?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도 역시 3단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앞쪽하고 같은 구성이에요. 누르고 당기고 돌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에어벤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되게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단순한 디자인이고, 대부분의 기능들이 메인 디스플레이 안쪽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렌즈로버 스포츠에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요. 가죽의 퀄리티도 상당합니다. 주행을 할 때 차량 덩치가 꽤나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운전할 때 시야가 좀 안 좋을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일단 외관에서 보여지는 크기에 비해서는 운전할 때 그렇게 이 차가 많이 크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체공학,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의 이 위치나 이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한몫 거두는 것 같기는 하고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을 가지게 되거든요. 웬만한 SUV보단 높고 트럭하고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운전할 때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승 차량은 D300 모델이고요. 직렬 6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300마력의 토크가 66이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단 미션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복합 기준으로 연비는 10.4km고요. 도심에서만 주행을 했을 때 최저 연비는 8.7에서 9.2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8.5가 제일 낮은 연비였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8 중반에서 9 중반 사이는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차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뒤뚱뒤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정말 내구성도 많이 좋아졌지만 반응 자체는 예전부터 좋았고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을 아주 잘 구현을 해줍니다. 차고가 높고 약간 롤하고 피칭이 있는 차 같으면 울렁울렁해서 멀미가 나거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승차감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부드러운 세팅이지만 흔들림이라든가 울렁울렁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승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승 차량은 22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타이어도 굉장히 광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둔하다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토스탑&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스위치를 꺼놨거든요. 오토스탑&고 꺼놓고선 이 아이들링 상태에서 잔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거를 조금 느껴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웬만한 2리터 4기통 엔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용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직렬 6기통 엔진의 이 시내 주행에서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차 가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딱히 단점을 찾기 힘든 차 중에 하나거든요. 랜드로버 차량들 탈 때마다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눈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차량은 앞유리에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그 열선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저처럼 시야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다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적응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오래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일 정도 시승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깔끔한 이렇게 좀 클리어한 느낌의 유리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 랜드로버 차량들 시승을 해봤는데 시승을 할 때마다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는 WC1 뒤쪽에는 인테그랄 링크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 묵직하면서도 나름 또 날카로운 느낌이 되게 이게 묵직하고 날카로운 느낌 공존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SUV고 덩치도 큰데 참 절묘하게 서스펜션 세팅을 잘 해준 것 같고요. 가변형 서스펜션이죠. 에어 서스펜션이 챔버도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있고 내구성도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스포티한 주행 질감 두 가지 다를 만족시켜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승차감이나 서스펜션의 세팅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여유가 있는 교외 구간에서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이 스티어링 휠도 언뜻 보면은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이 아니고 요트 이 방향 좋다 하는 방향타 같거든요. 이런 느낌들이 주행 질감에서도 조금 이렇게 쿠션감도 있고 부들부들하면서 배를 타고 운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주면서 시각적으로도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요트의 방향타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서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 봤을 때에도 아주 잘 버텨주는데요.
무게가 2.5톤이 넘거든요. 굉장히 좀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전기차보다 더 무거운 차량인데도 날렵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거우면은 이 회피 기동 같은 거나 스티어링 휠을 조금 와인딩 로드에서 격하게 이렇게 딱딱딱 해보면 이게 좀 불안하다, 그리고 한 반의 반박자 늦다, 이런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것 없이 좀 기민한 움직임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SUV를 만들어 왔던 브랜드고 나름의 또 축적된 노하우가 상당한 브랜드에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조금 전까지 약간 이 렌즈로버 스포츠가 이렇게 시끄러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뒤쪽 창문을 조금 촬영하면서 살짝 열어놨는데 그걸 미처 올리지 않고 촬영을 해서 이 앞에 도심 주행하고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느꼈던 소음 수준은 창문이 좀 열린 상태입니다. 지금이 창문을 완전히 다 닫고 제대로 주행을 하는 상태의 실내 소음 진동 수준이고요. 그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다이나믹 모드, 스포츠 모드고 에코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린 것처럼 터레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드가 3가지고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극명한 편이고, 특히 노멀 모드랑 에코 모드 약간 애매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는 노멀 모드랑 에코 모드도 발끝에서 이 악셀 반응 같은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좀 극명하게 이게 지금 노멀 모드구나, 이게 컴포트 모드구나, 에코 모드구나 하는 거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너링에서 조금 속도를 높였을 때 이 그립이 유지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참 좋은데요. 확실히 이 SUV이긴 합니다만은 깔리는 느낌도 좋고 무게가 또 있다 보니까 묵직하면서도 이 그립을 꽉 잡아주면서 꾹 누르면서 나가는 느낌? 일반적인 SUV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코너링을 선사해 주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요. 보통 이 정도에서 100km 달리면 풍절음이나 이 노면에서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이 조금 크게 올라오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는 그런 이 방음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만 이중접합 차음유리고 측면이요. 뒤쪽은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공무원 같은 것들 시속 110, 120 올라갈 때까지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차의 속도감이 좀 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면에서 타이어 마찰음이나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울림음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의 이 차이도 극명하고요. 그리고 이 간격 유지하는 것들도 꽤 괜찮습니다. 좀 날렵하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브레이크 때문에 약간의 적응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가속은 비교적 좀 부드럽게 됐던 것 같고요. 가속이나 감속에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차량이 반응하면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팅은 좋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좀 강한 편이고요. 동작시킬 때도 부드러움보다는 약간 좀 뻑뻑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차량의 컨셉, 무게라든가 SUV라는 이 차량 장르를 감안을 해보면 적절한 세팅 잘 갖춰 놓고 있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사실 이 중량이 많이 나가서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서기도 잘 서지만 자세 제어 같은 것들도 전자장비의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6기통 디젤 터보 엔진은 회전 질감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배기음은 조금 더 재미있게, 아무래도 좀 렌즈로버 스포츠가 붙고 이 차는 정말 이 오프로드의 성능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스포츠라는 이 배지가 이야기를 하듯이 좀 달리는, 도심에서 달리는 SUV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기음 조금 과감하게 아니면 좀 재미있게 튜닝을 해놨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션은 ZF의 8단 미션인데요. 쉬프트 업, 쉬프트 다운을 했을 때에 꽉 잡아주는 느낌, RPM을 높게 가져갔을 때에도 그 안정감에 있어서는 만족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밀러는 일반 거울로 봤을 때도 시야가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시정일관 넓은 화면을 똑똑
똑고르게 이렇게 딱 유지를 해주니까 운전할 때 되게 좋거든요. 다만 이제 악천 후 비가 많이 와서 막 뒤쪽에 렌즈 쪽에 뭐가 막 튀기고 그랬을 때는 이게 뿌옇게 보이니까 그럴 때는 일반 거울로 하고 다니시길 추천드려봅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차선을 유지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살짝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센터에서 보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성향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요.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속 100km는 컴포트 모드에서 1400rpm,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하고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의 토크감이 좋다 보니까 rpm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메로디안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좀 웅장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울림통, 방음도 잘 되어 있지만 이 울림통이 참 잘 짜여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중음대하고 저음대에 이렇게 퉁퉁퉁퉁하고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은데요. 네, 이상 렌즈로버 스포츠 D300 HSE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